조작가입니다. 이번에 다룰 영화는 23 아이덴티티입니다. 식스센스를 만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감독은 관객들을 괴롭히는 거를 좋아하죠. 물론 좋은 의미에서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이 영화에서 첫 번째로 흥미있게 지켜봤던 부분은 여주인공 케이씨의 잠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납치되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혼자 꿀잠을 자요. 한 번만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해서 정말 잘 잡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잠을 깊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중인격장애 납치범이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잠이 오겠어요? 게다가 혼자서 침착해. 다른 친구들이 막 호들갑 떨면서 탈출하자느니 납치범을 때려 눕히자느니 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거 어차피 소용없다는 식으로 무덤덤한 대응을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 이 영화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비스트로 변한 케빈이 케이씨를 놔주는 장면인데요. 케이씨 몸에 있는 흉터를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네. 너는 순수해. 흉터가 있는데 순수하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왜 했나 싶기도 하고. 납치된 상황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케이씨. 그리고 케이씨가 순수하다면서 풀어주는 케빈.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이걸 케이씨의 꿈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어떨까요? 실제 꿈이라기보다는 케이씨의 무의식이 현실화된 공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케이씨는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삼촌이 옷을 다 벗고 아우 하면서 동물 흉내를 막 내거든요. 마치 야수처럼 행동하는 거죠. 납치범 케빈의 24번째 인격이 바로 비스트, 야수잖아요. 케빈은 평소에 야수처럼 행동하진 않죠. 여성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케이씨의 삼촌도 평소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정하고 신사적이면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현실 속 삼촌과 납치범 케빈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케이씨가 삼촌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한 다음에 삼촌에게 총을 겨누죠. 하지만 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케이씨의 현실이죠. 케이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평생을 보호자가 된 삼촌과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그 장면을 되새겼을 겁니다. 그때 총으로 쏴버려야 했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겠죠. 아마도 어린 케이씨에게 삼촌은 케빈의 24번째 인격 비스트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괴력을 가진 야수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케이씨 꿈속의 시계는 늘 삼촌에게 총을 겨누던 어린 시절,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야수를 물리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깨지 못할 어린 시절의 꿈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납치된 상황에서도 마치 여러 번 겪은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케빈의 어린아이 인격인 그 9살짜리 헤드윅이 케이씨를 좋아한 이유도 설명이 되겠죠. 헤드윅의 눈에는 케이씨가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던 거예요. 자, 영화 후반부에 들어서 결국 케이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비스트에게 총을 쏩니다. 하지만 별다른 상처를 입히지 못하죠. 야수를 멈추게 한 건 케이씨의 수많은 흉터였어요. 어째서 케이씨의 흉터가 야수를 멈추게 한 걸까요? 이 장면이 그 답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친구는 속옷 차림인데 케이씨는 그렇지 않죠. 예고편에서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케이씨만 특별히 봐주는 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특별 대우를 해준 건 아니었고 여러 인격체 중 하나인 데니스가 결벽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녀들의 옷이 더러워지면 벗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케이씨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워진 옷을 한 겹 벗어도 그 속에 또 옷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겠죠. 심리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현실로 돌아와 보죠.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자신의 상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고통인 거죠. 케이씨는 그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영화에서는 케이씨의 흉터가 드러나는 순간 결과적으로 비스트가 창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됐고 케이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마치 비스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어요. 케이시의 꿈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납치범에게서 빠져나온 케이시는 경찰에게서 보호자인 삼촌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케이시는 비스트에게 한 것처럼 현실에서도 삼촌에게 방아쇠를 당기고 흉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케이시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